안녕하세요. 중국 전문 채널 찐종토입니다. 지난주 Chandler Nair이라는 인도 학자의 칼럼 The West Must Prepare for Long Overdue Reckoning, 서방은 오래된 청산에 대비해야 한다 라는 칼럼을 공유드렸는데요. 저자는 Global Institute for Tomorrow의 설립자이고 2022년에 글로벌 백인 특권의 해체, 포스트 서구 세계를 위한 형평성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오늘은 이분의 다른 칼럼 한 편을 공유드리겠는데요. 제목은 Anti-China Rhetoric of the Charts in Western Media. 번역하면 반중 수사학은 서방 언론의 차트에서 벗어났다. 여기서 rhetoric은 수사학, 설득의 수단으로 문장과 언어를 사용하는 그 수사학이고 of the charts는 차트 밖에 있다, 차트에서 벗어나 있다 또는 정상적인 수준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라는 뜻입니다. 부제목은 집단 히스테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언론 매체에 내재된 편견을 반영한다. 네, 시작할게요. 지금부터 음성만 들으시면 되고 화면은 이따가 제가 화면을 보시면 이라는 멘트를 할 때 딱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제목, 반중 수사학은 서방 언론의 차트에서 벗어났다. 부제목, 집단 히스테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언론 매체에 내재된 편견을 반영한다. 오늘날 서구 주류 언론의 주요 특징은 가차없는 중국 비난이다. 이미 차트에서 벗어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중국에 대한 냉담한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되새김질하는 하찮은 것이나 날조된 이야기가 자주 포함되어 있고 이는 중국에 대한 서구 주류 언론들의 심각한 이해 부족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여기서 중국에 대한 서구 주류 언론들의 심각한 이해 부족이라는 것은 2021년에 Harvard Business Review에 게재된 글을 말하는데요. Harvard Business Review 2021년 5, 6월호에 게재된 What the West Gets Wrong About China, 서구가 중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는 글의 주장을 말하는데요. 공동 저자는 라나 미털과 엘스베스 존슨. 라나 미털은 인도계 영국인 정치학자인데 현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미국 아시아 관계 교수이고 전 옥스퍼드 중국 센터장 겸 정치국제관계학과 현대 중국의 역사와 정치 교수였습니다. 엘스베스 존슨은 MIT 슬로운 경제대학원의 선임 강사이자 컨설팅 펌인 시스템 시프트의 설립자입니다. 이 글에서는 서구 사회가 중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세 가지 근본적인 오해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원문 링크를 본 영상 밑에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할게요. 지금부터 끝까지 음성만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날 서구 주류 언론들의 주요 특징은 가차없는 중국 비난이다. 이미 차트에서 벗어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중국에 대한 냉담한 진솔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되새김질하는 하찮은 것이나 날조된 이야기가 자주 포함되어 있고 이는 중국에 대한 서구 주류 언론들의 심각한 이해 부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끝이 보이지 않으면서 계속 쏟아져 나온다. 세계의 독자들과 시청자들에게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걸로 이러한 국제적인 미디어에 대응하는 것은 검열이 만연한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하다. 서사를 통제하기 위한 세계적인 합의, 오늘날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선전전이 있는 것 같다. 일주일 중 언제든지 주요 글로벌 언론 매체에서 중국에 관한 긍정적인 기사를 찾아보십시오. 1월 음력설에 관한 보도를 제외하면 거의 없을 것이고 그런 보도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방 언론 집단 안에 기자와 편집자들이 13억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 어떠한 긍정적인 소식도 나오지 않도록 안내하는 기밀 메모가 유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보통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세 가지 핵심 사상을 지키고 이런 핵심 사상은 기자실에서 중국 관련 보도를 하는데 암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첫 번째 핵심 사상은 중국은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능한 모든 기회를 이용해 가차없이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어떻게 위협이 되고 왜 위협인지에 대한 분석은 아예 없다. 이것이 바로 그 뿌리 깊고 거의 종교의 본질에 가까운 믿음이라는 것이다. 합리적인 논쟁은 중요하지 않다. 좋은 저널리즘의 기본 신조는 중국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무시된다. 중국이 왜 글로벌 위협인지 설명하거나 근거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중국이 세계적인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가 무시되고 있다.
설령 어떤 분야에서의 실수와 과도한 확장을 지적할 수 있다 해도 중국이 세계적인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가 무시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와는 달리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떤 나라도 침략하지 않았고 가난한 나라의 수백만 명의 삶을 황폐화시킨 제재를 가한 적이 없다. 두 번째 핵심 사상은 서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글로벌 이슈를 반드시 중국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서방이 중국을 비난하는 기회를 제공한 동시에 서방이 국제관계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중재자로서의 자격을 강화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팬데믹에서 러우 전쟁, 러우 전쟁에서 탄소 배출까지, 해수면 상승에서 히토르 쟁탈까지, 아프리카의 인프라 건설에서 백신 생산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중국을 악마화하고 서방 국가들과 그보다 더 많은 국가에 공포심을 심어줘야 한다. 사실 지금 서구 주류 언론은 19세기 말의 Yellow Peril, 황화론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참고로 황화론은 누를 황, 재앙, 화, 논할 논, 황화론은 청일전쟁 말기인 1895년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조창한 황색인종 억압론, 즉 황색인종이 유럽 문명에 위협을 준다고 규정해서 황색인종을 세계의 활동 무대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던 정치론. 네, 계속할게요. 사실 지금 서구 주류 언론은 19세기 말의 옐로우 페럴, 황화론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처럼 교활하고 미묘하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접근 방식은 없었다. 완전히 그리고 아주 자조적인 노골적인 인종차별이다. 지금 서구 언론에서 흑인과 백인 간의 관계가 매우 조심스럽게 묘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에 대해 인종차별주의하는 것은 용인된다. 이런 현상의 세 번째 부분은 놀랍게도 주류 언론의 자유주의 독자들은 반드시 모든 조치를 위해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는 것, 설령 그것이 불법, 불공평한 방법일지라 해도 반드시 모든 조치를 취해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 없었다는 점이다. 수억의 중국인들이 한 세기의 가난과 궁핍을 겪은 후 더 좋은 삶을 누리고자 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는 감정. 이런 감정을 부각하는 하나 또 하나의 헤드라인은 중국의 부상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정당한 지정학적 목표다라는 견해를 정상화시켰는데 이것이 왜 도덕적으로 용인되는지, 이것이 도덕적으로 용인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중국에 대한 서구 논평의 특징은 중국의 부상은 우려이자 위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돼버렸다. 이러한 가정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상태에서 서방은 동맹국들을 자극하거나 심지어 동맹국들을 괴롭혀서 중국의 부상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터무니없는 질문을 던졌다. 마치 중국이 새로운 세계에서 자기 자리를 개척할 권리가 없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질문을 던졌다. 심지어 미국에는 이런 학파도 있다.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을 관대하게 허용한 것은 미국이었고 돌이켜보면 미국은 중국에 너무 친절했다라고 주장하는 학파까지 있다. 그런 견해는 서방의 모든 제국주의 특징과 서방이 왜 다른 나라들이 자신의 권리에 따라 성장하고 힘있는 나라가 되는 정당한 권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지 폭로했다. 다른 나라들의 부상은 서구가 준 선물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절대 서구의 패권 지위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조다. 몇 세기에 거쳐서 서구에 깊이 뿌리박힌 생각은 그들의 이기적인 규칙 기반 질서로, 여기 규칙 기반 질서에 따옴표가 있어요. 몇 세기에 걸쳐 서구에 깊이 뿌리박힌 생각은 그들의 이기적인 규칙 기반 질서로 어느 나라가 글로벌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서구 언론은 지정학에 관한 패권 경쟁 관점에 완전히 묶여있는 것처럼 보이고 끊임없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언급하고 마치 지정학과 세계 질서를 바라보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서방 관습에 갇혀 있다. 이 관점은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가정하며 중국을 악마화하는 동시에 서방의 패권 지위, 특히 미국의 패권 지위를 세계 안정 세력으로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참고로 여기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것은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강대국이 이를 두려워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는 뜻의 용어입니다. 네, 계속할게요. 이것은 극히 호전적인 입장이고 미디어가 부추겨야 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다자주의를 추진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왜 다자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상주의자나 또는 중국 옹호론자로 외면당하는가?
이는 공정한 보도에 완전히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우선은 중국과 비서구 세계 사람들은 주류 미디어의 작동을 말할 때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대, 즉 오늘날의 디지털 기술에 힘입어 세계는 과거에 본 적이 없는 선전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미디어 전쟁은 현실적이고 기술 중심적이다. 공정하고 정직하고 교육적인 뉴스를 전달하기 위한 눈싸움이 아니다. 특히 중국이나 서방의 적에 관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것이 이렇다. 한쪽에는 순전히 서구 권력의 수호를 목표로 하는 선전이 있다. 그 참여자에는 서구 미디어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포함되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브랜드들이다. 서구 언론은 공정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독립적인 사람들이 권력에 대해 진실을 말하려는 욕구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기루다. 그것은 신화이며 삼켜져야 하는 쓴 알약이다. 서구 언론인이 미덕의 모범이라는 생각은 미디어 소비자의 마음에서 추방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휩싸인 선전의 안개에서 벗어나는 첫 단계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뉴스를 소비할 때 다른 관점으로 검토할 수 있다. 지금 서구 언론이 지배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그들의 집단적 사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쉽지 않다. 다음 단계는 서구 언론의 지배력을 해체하는 것이다. 이 역시 길고도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서구 주류 언론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며 거의 한 세기 동안 국제뉴스와 관점의 전 세계에서의 전파를 통제해왔다. 많은 언론 매체는 식민주의, 제국의 보존에 기원을 두고 있고 그 후엔 세계가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에 대한 서구의 사상을 전파했다. 이러한 경로는 강력한 경제 역량이 있었으며 이를 제거하려면 투자가 필요하다. 세계 각지에서 이러한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꼭 대형 미디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에 전념하는 미디어 회사에 투자해서 지역 독자들로 하여금 일단은 선택권을 갖게 해서 서구 주류 미디어의 선전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며 극복해야 할 많은 장애물이 많지만 본 칼럼은 관련 세부 사항들에 관해 파고들 자리는 아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다 독자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비서방 정보 소스를 통해 국제 이슈에 대해 더 많은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의 선전전의 희생양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더 많은 대안들이 번성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주류 언론에 의해 발생한 집단 히스테리가 공포를 조정하는 것, 서구 사회를 세계 다른 나라들과 대립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서구에서도 그것은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다. 오늘 그 타깃이 중국이고 내일은 인도, 그리고 아마도 아프리카. 네, 번역본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지난 9월 11일 미국의 정치 외교 잡지인 The National Interest에 이분의 화웨이를 분석한 글이 게재됐는데요. 제목은 The Side of Huawei We Don't Know. 우리가 모르는 화웨이의 다른 면. 이 링크도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네, 이상 찐종토였습니다.